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만나서는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을 먹거나 오후 산책을 했다. 만날 때마다 로더의 기이한 아름다움은 내게 충격을 주었다. 그 수척하기 짝이 없는 우아함이, 사람을 꿰뚫어보는 푸른 두 눈이, 그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배어있는 기이한 굶주림이. 로더는 훨씬 더 활기가 생기고 통찰력이 더욱 풍부하고 기민해지며 말하는 방식 또한 점점 솔직해지고 길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20분이든 2시간이든 저녁 내내든 점점 형태가 생겼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형태를 조금 더 괜찮은 것으로 채워갔다. 나만 로더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로더도 나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자 나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집중의 경험은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대화 속에 그런 집중이 존재한다는 걸 이전에는 인지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노래를 부르고 싶어졌다. 그와 헤어져 돌아오면서 나는 내가 그럴듯한 말을 했는가 보다 누군가가 내 말을 온전히 경청해 주었음을 떠올렸다. 그런 온전한 경청의 경험 때문에 나는 할 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러자 내 기억이 닿는 때부터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내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고 투쟁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는 온전한 경청을 얻었다.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서둘러 말할 필요도 없었다.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말해도 괜찮았다. 로더는 나와 얘기할 때 종종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는데 그럴 때면 마치 우리 두 사람의 목소리뿐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 그가 내 주위를 끌고 싶은 무언가의 소리를 함께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자세는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봐, 우린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만 그냥 한번 봐. 두 여자가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 사이에서 대화의 의미를 되살리고 있는 걸, 그것 역시 로더에게는 평범한 일 중 하나였다. 그 일은 내게 예전의 나보다 많은 나 자신을 되찾게 해주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모두 잊고서 나는 사람들이 로더의 말을 항상 경청해 왔을 거라고 짐작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경청해 주기를 바라는 게 로더에게 당면 과제일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잊지 못할 밤에 현실은 그 반대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 레나가 전화를 걸어 로더를 만나고 싶다고. 자기 남편의 조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늘 죄책감을 느꼈던 좌파 커플이었다. 나는 그들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생각했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저녁을 만들고 케이먼도 초대할게요. 그거 멋지네요, 레나가 말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어요. 우리는 각자 즐거운 일이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열흘 뒤, 우리 집 식탁에는 8명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 있었다. 레나와 조니, 케이먼과 그의 아내 캐럴, 내 이웃인 마릴린과 그의 친구 토비, 나와 로더였다. 케이먼은 나이 많은 공산주의자로 자기가 하는 말이 항상 사람들 한복판에서 관심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남자였다.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자기 학생이라는 확신이 그의 삶을 지탱해왔다. 그 학생이라는 건 자기보다 젊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도 아니면 여자거나 아이였다. 마지막 두 부류는 무조건 학생에 속했다. 케이먼 같은 남자들은 태고적부터 식탁에 군림해왔다. 이 저녁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 역시 자기 의견에 따를 거라는 그의 기대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에는 그만큼이나 강력한 다른 개성의 소유자가 있었다. 여성과 권위가 지적으로 중요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그리고 지친 얼굴로 식탁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도전자이고 돋보일 차례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내게는 그날 저녁의 주인공이 로더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로더의 차례였다. 모두들 그걸 알고 있었다.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나는 요리를 싫어하고 거의 하지 않는다. 우리 집 저녁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면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나는 파티의 손님이 될 수 있었다.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기 전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거기 있었다. 케이먼이 식탁 한쪽 끝에 앉았고 그의 양쪽 옆에는 로더와 조니가 앉아 있었다. 모두들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있지만 내게는 뉴욕 저녁 식사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수다 특유의 웅웅거리는 소리로만 들릴 뿐 어떤 단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닭고기와 그린빈스 요리를 식탁에 내려놓는데 갑자기 로더가 모두의 말을 자르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한다. 왜? 이 조그맣고 추한 인간아. 나한테 말 끊지 말라는 말 하지 마. 모두의 입술과 손과 목소리가 동시에 멈춘다. 로더는 조니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레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케이먼의 의자 뒤로 기대 앉더니 로더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진심으로 흥미롭다는 듯 로더를 바라본다. 캐럴은 식탁을 내려다보면서 원을 그리며 포크를 돌리기 시작한다. 나는 너무 놀라서 음식을 떨어뜨릴 뻔한다. 제발, 토비가 소리친다. 뭐예요? 내가 묻는다. 무슨 일이에요? 조니가 로더를 죽일 듯이 노려본다. 무슨 일이냐고요? 여전히 그를 노려보며 조니가 내게 말한다. 로더가 계속 케이먼 얘기를 끊잖아요. 한 문장도 제대로 말하게 놔두질 않는다고요. 로더가 격렬한 웃음소리를 낸다. 웃기네요. 그가 말한다. 식탁을 둘러보는 그의 푸른 눈동자는 차갑고 내가 그를 처음 만난 날처럼 뚫어져라 응시하는 눈이다. 대체 누가? 그가 차분하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문장을 말하는 걸 막을 수 있겠어요? 전 제가 상황이 진행되는 걸 돕고 독백을 대화로 바꿔놓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 자리에 한 남자를 온통 떠받드는 또 다른 남자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마릴린이 두 손에 얼굴을 파묻는다. 최근에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이제 저녁 식탁에서 교양 있는 대화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가요? 교양 있는이 무슨 뜻인지에 따라 다르겠지요. 로더가 말한다. 교양 있다는 게 식탁에서 한 사람이 무조건 무시당하고 그 일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뜻이라면 네. 제 생각엔 교양 있는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네요. 맙소사. 레나가 말한다. 무조건 무시당한다니. 조니가 폭발한다. 그건 여자라서 무시당한다는 얘기 같은데 뭐라고 말 좀 해봐요. 그가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두루 둘러본다. 이 여자분이 모든 여자를 대변하나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분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모든 여자가 무시당하게 되나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 모든 개소리를 한 번 더 되풀이하기 위해 흥미진진한 대화가 방해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무슨 개소리야. 로더가 경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자른다. 정확히 그게 무슨 개소린데. 멀쩡한 저녁 식사 모임에서 영혼을 죽이는 온갖 사소한 일들을 틀렸다고 지적하는 개소리 말인가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개소리야? 제 생각엔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케이먼이 천천히 말한다. 그리고 어쩌면 그 문제에 관해선 로더의 생각이 맞는 것 같네요. 나이든 스탈린주의자는
이 방에서 유일하게 뼛속까지 정치적인 사람이다. 로더 말이 맞아요. 내가 조용히 말한다. 화를 내며 그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럴 용기는 없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나는 겁을 먹는다. 결국 이건 내가 차린 저녁 식탁인 것이다. 내 식탁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모욕하고 내가 그 모욕에 일조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내가 이 일을 현재 시제로 쓰는 이유는 그날 저녁 느꼈던 그 역겹고 건조한 흥분이 입안에서 여전히 느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가 이야기할 때조차 내가 알던 세상이 저절로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감각.